원장님, 남성 하면은 40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밤에 화장실을 좀 자주 간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오줌을 좀 찌끔찌끔 샌다. 이 소변 쪽에 예전 같지가 않다. 그런 친구도 주변에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자만 있는 전립선. 전립선. 네. 전립선이 안 좋으면은 일반 사람들도 소변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다 아시니까 증상만 듣고 전립선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오신 거예요. 야. 있어서 깜짝 놀라요. 전립선은 남자한테 있는 겁니다. 야. 전립선은 정말 중요한 장기예요. 그게 두 가지 기능이에요. 소변 보는 기능에 이제 수도꼭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정액이 지나가잖아요. 전립선 뒤편으로 음경으로 가는 신경이 거기서 다 지나가요. 그래서 전립선이 안 좋으면 발기부전도 와요. 고환하고 음경으로 바깥으로 나와 있지만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골반감, 정말 딱딱한 뼈 안에 숨겨져 있어요. 전립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전립선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예, 정말 중요한 거는 뼈에 숨겨놓죠. 그렇죠. 뼈에 안에 있죠. 어어어. 심장도 갈비뼈 안에 있죠. 중요한 건 숨겨놔요. 제가 선생님 듣기로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커져요. 물론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커져요. 20대 때 전립선이 이제 완성이 되고 30대, 40대, 50대 되면서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50대에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잘 안 나오는 거, 소변이 가늘고 그다음에 야간요, 요급박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50대부터 나타나요. 아, 근데 전립선이 왜 커지나요? 노화의 한 현상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남성 호르몬이 하고 여성 호르몬이 밸런스가 있거든요. 남자도 여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전립선의 조직들이 비대가 돼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비대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전립선이 커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요. 그게 그래서 80대 되면은 많이 커져요.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 검진 받을 때 하죠. 상복부, 하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때 하복부 때 하죠. 배꼽 밑으로 해서 전립선을 사이즈를 잰단 말이에요. 요 복부 초음파를 쟀을 때 사이즈와 직장 초음파로 들어갔을 때 재는 사이즈 이게 좀 틀릴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복부에서 재는 거는 네. 방광 밑에 전립선이 이렇게 그 이미지가 얻어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약간 왜곡될 수 있죠. 근데 직장으로 재는 거는 바로 만져서 그 부분에 이제 초음파 탐침봉이 바로 컨택되니까 정확하게 되죠. 그게 정확하죠.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이 해야 돼요. 건강 검진 받을 때는 전립선 사이즈가 한 16, 15 정도였거든요. 근데 직장 초음파로 했을 때는 한 20까지 나오더라고요. 많은 차이는 아니고 물론 크게 되면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 정도의 20 언저리에 있는 거는 15에서 25 정도의 그 정도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립선이 50이다, 60이다, 80이다, 뭐 100이다 그러면 차이 많이 나요. 50세 이상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전립선에 대한 검사를 하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의 권장 상황입니다. 그럼 전립선 검사의 종류는 뭐가 있죠? 초음파를 있으면 하지만 네. 만져볼 수가 있어요. 아, 만져볼 수 있어요? 직장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많은 남자분들이 좀 피하고 싶어하는 예. 비슷해요.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거하고 네. 전립선 초음파 들어가는 거하고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뭔가 살짝 불편해요. 네, 살짝 불편하지만 또 마음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네. 전립선에 암 생기는 거 아시죠? 알죠, 전립선. 전립선 암을 이 손가락 하나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암인 경우에 딱딱하게 만져지거든요. 결절, 하드한 노들이 만져져요. 이게 말캉말캉 해야 돼요. 이제 만져지면 다음으로 초음파 검사에서 전립선 암을 진단하게 되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요? 피 검사를 해요. PSA,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 그럼 전립선 암인 경우에 올라가요. 물론 반드시 다 올라가는 경우는 아니지만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검사하는 거가 직장 수시 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 PSA, 피 검사 세 가지를 해요. 이분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지, 전립선 암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PSA는 정상 수치가 몇인가요? 3에서 4.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데는 2.5까지도 잡아요. 한 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남성분들이 요즘 탈모약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렇죠. 예. 탈모약을 먹게 되면 이 PSA 수치가 다운된다는 얘기가 영향을 있던데. 미쳐요. 1년 먹었을 때 PSA가 그분이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1년 먹으면 한 하프. 아, 2.5로 떨어지나요? 그렇지. 2.5로 떨어져. 계산하고 체크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탈모약도 아까 프로스카나 프로페시아.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의 약자인데 그 약을 먹는 분들한테 PSA가 3이다. 그러면 이분 1년 이상 먹었으면 이분 유두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아하. 그러면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죠. 1년 이상 먹었는데 PSA가 한 1.5가 나와야겠네요. 그리고 1.5 이하가 나와요. 우리 선수분도 0점대예요. 아, 그래요? 나도 0점대고. 남성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받을 때 검사를 꼭 해야겠네요. 그죠? 전립선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들어가요. 아니, 근데 건강검진센터에서 그걸 PSA를 안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해야 돼요. 하는 게 맞습니다. 원내 임상병리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할 때는 건강검진 받을 때 남성분들은 PSA 50대 이상이라면 검사를 추가로 의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그러면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약물요법에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전립선의 긴장을 낮춰주는 약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탈모에 효과가 있다면 예.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단독으로 쓸 건지 같이 컨비네이션을 쓸 건지는 네. 이제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분이 증상이 어떤지도 확인해야 되고 전립선 크기가 옆으로 커져 있는 경우도 있고 방광으로 솟는 경우도 있고 아, 그 다른 모양이 틀려요. 틀리구나. 네, 그걸 다 야. 봐야 돼요. 그래서 전립선 크기는 작은데 방광으로 너무 솟은 경우에는 배는 증상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물요법 중에서는 그 사이즈 줄이는 것도 있고 그런 약도 있더라고요. 요도 확장해서 소변을 좀 더 배출하게. 예, 예. 근데 요도 확장했을 때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큰 부작용이 사정 역류. 그렇죠, 올 수 있죠. 사정은 하는데 사정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나중에 소변으로 나오잖아요. 사정하는 메커니즘하고 소변 보는 거에 약간의 시소 게임이에요. 소변이 잘 나오게 하면은 사정하는데도 확 넓히잖아요. 이쪽 방광으로 백플로우가 돼요. 네. 역행이 돼요. 그래서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약이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역행성 사정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역행성 사정이 안 생기면은 소변이 계속 시원찮고 두 개가 약간의 이게 이렇게 양날의 칼이구나. 네. 사정이 정말 중요해요, 이분. 그 약도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렇게. 환자분하고 잘 니드를 맞춰서 해줘야 돼요. 약물로 치료하다가 이제 이분은 정말 수술해야겠다. 그런 분들은요. 화장실 가는 거를 1시간에 한 번씩 가면은 오늘 이렇게 지금 1시간 이상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화장실 가야 돼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사회생활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수술을 해야 되는 절대적인 그런 적응증이 뭐냐면은 급성 요폐. 급성 요폐는 소변이 꽉 막히는 경우야. 제일 많은 경우에 날씨 좀 추울 때 네. 산에 올라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네. 소변량이 확 많아지고 그쵸. 추우면은 전립선이 크신 분들은 꽉 막히거든요. 그러면 소변을 못 봐. 그럼 아랫배가 빵빵해져. 와, 그거 엄청 고통스럽겠다. 응급실을 가야 돼. 와. 그 소변 한번 빼면 몇 cc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방광이 한 500cc 정도. 너무 잘하시네. 두세 배. 방광이 늘어나서 1리터가 나와요. 네. 1리터 한 1500cc. 그걸 수술해야 돼요. 급성 요폐가 오는 경우에는 수술하라고 하는 몸에서 보내주는 워닝 사인이에요. 와. 그런 경우에는 전립선 수술을 하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강추하고 또 약으로 버틸만 하면은 이제 하는데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오면은 그분이 트라우마가 와요. 그러면 이제 수술해야 돼요. 수술요법이 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수술의 과거는 정말 그냥 그 조직을 이렇게 뜯어내는 거로 해서 수술하다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피가 많이 나니까. 과다출혈로. 큰 경우에는. 지금은 레이저인데 네. 지혈이 되면서 네. 그 비대된 조직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 수술로 해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술하는 방법으로 지금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안 아파요? 마취하고 하기 때문에 안 아픈데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회복하려면 조금 불편하죠. 그렇게 막 통증이 이렇게 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통제로 충분히 그러면 네, 가능합니다. 출혈도 없고 예. 요도 내시경 들어가서 레이저로 예. 조직을. 예. 제가 그거를 처음 우리나라에 세팅을 같이 대학병원 선생님하고 같이 했어요. 홀랩이거든요. 홀륨 레이저. 예전에는 튜나 아니었나요? 그 옛날. 그건 고주파로 하는 건데 그건 네. 없어졌어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옛날에는 KTP 레이저. 튜나는 그 전 단계. 그 튜나는 전립선 비대증은 또 아니고 전립선 염. KTP 레이저, 지금 홀륨 레이저. 지금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임상 경험을 봤을 때는 홀륨 레이저, 홀랩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예. 저희 장인어른도 제가 수술해드렸어요. 아, 진짜요? 예. 지금도 너무 좋아하세요. 이 남자분들이 수술할 때 소변줄 끼잖아요. 그거 되게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옛날에는 러버인데 네. 의료용 실리콘이라서 굉장히 소프트하고 좋아요. 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요돈 내시경 들어갈 때 내시경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 레이저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막 하다 보면 좀 굵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한 22프렌치 3으로 나누면 8mm 정도 되니까 직경이 요간이 요간이 5mm, 요도는 몇 mm인가요? 한 1cm 되죠. 아, 요도가 1cm 정도 된다고? 그럼요. 아, 그래요? 8mm. 어. 요간의 2배네. 충분히 들어가요. 훨씬 안 낫겠네요. 아파요, 이렇게. 오, 마취하는데. 야.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사정하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아까 비대된 조직이 사정에 관련된 조직까지 비대되어 있으면은 그걸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예. 사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사정 안 돼요? 사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정은 되는데 역행성 사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50%에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정을 유지하면서 전립선 비대증의 조직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술 기법을. 사실 제가 묻고 싶었던 게 포경수술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음경망곡, 포경수술, 그 다음에 전립선 수술 이거 제가 다음에 좀 찾아봐도 돼요? 그럼요. 전립선 수술도 홀랩 그 수술 한번 얘기해도 예. 할 얘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와야겠다.
전립선 비대증을 그냥 방치를 해버렸다. 이게 암으로도 갈 수 있나요? 전립선 비대하고 암하고는 별개인데 별개고. 보통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을 하거나 이제 진단을 할 때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 거를 일반 환자분들이 오해를 해서 아 전립선 비대를 놔두면 전립선 암이 되는구나. 별개의 질환입니다. 별개의 전립선 비대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다가 우연히 암도 동반되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지. 오히려 더 좋네요, 그죠? 네, 그렇죠. 전립선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조직을 반드시 얻어요. 예. 그 조직 검사를 해요. 네. 그래서 이분이 띄어낸 조직에 예. 전립선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요. 그것도 확인해요? 네. 그게 홀랩 레이저의 장점이에요. 오. 홀랩. 다른 거는 조직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건 아니죠. 조직을 얻어서 이분이 혹시 가지고 있을 전립선 암도 검사해주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와. 전립선 비대증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건데 네. 저 사실 요즘 집에서 와이프도 그렇고 습관이 바뀐 게 뭐냐면 소변 볼 때 앉아서 봐요. 위생적인 것 때문에 와, 피니까. 예, 와이프가 좀 싫어하는 것 같고. 왜냐면 이 요즘 화장실이 다 건식이에요. 건식이다 보니까 볼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조준이 안 되나요? 조준 되는데 미세 물방울이 터질까봐 이게 또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조준이 안 되시는 분들을 이것도 요도 하열이라고 있거든요. 요도 하열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오줌 구멍이 기도 앞에 구멍이 뚫리잖아요. 예. 구멍이 밑에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말대로 요도 하열. 소변이 퍼트려서 나와요. 그거 타고나는 건가요? 선천적인 거. 아, 그러면 이제 흔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에 물 줄 때 이게 쫙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돌리면 쫙 퍼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거잖아요. 네. 포경 수술하다가 발견된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 그거 교정해줘야 돼요. 교정되나요? 네. 아. 딱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밑에 구멍이 있어요. 일반 분들 모를 수 있거든요. 뭘 처음 그리고 들어봤어요. 아들인 경우에 아들이 요도 하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앉아서 보는 거, 서서 보는 거 둘 중에 추천해 준다면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위생적인 관리라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건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그런 같습니다. 게 없어요? 예. 그냥 와이프한테 안 혼나려면 앉아서 보시고 뭐 공공장소에서는 그냥 서서 보시고 네. 네. 자, 전립선에 비대가 있든 없든 전립선이 그만큼 남성분들에게 제일 중요한데 평소에 관리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나요? 건강 관리. 물론 이제 가족력도 있고 유전적인 경향도 있지만 식생활, 육식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네. 전립선이 커요. 채식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전립선이 좀 작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거나 이런 거는 배제하고 생활, 식생활, 술은요? 술하고 항상 또 안주, 고기랑 또 고기가 이제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대인관계 많이 하시는 분들, 연예인들 네. 전립선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피곤한 거는요? 피곤한 거랑은 별개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식생활을 잘 즐기시는 분들은 대인관계 많이 하고 파티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전립선이 큰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를 예방할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채식 위주로 토마토, 라이코펜이라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립선 염도 예방하지만 그런 채식 위주로 지중해 식단 그런 식단 하시는 분들이 네. 전립선이 좀 클 가능성이 좀 낮출 수 있죠. 그러면 좌욕 다역은 전립선 염. 전염에 좋아요?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이 조직이 되잖아요. 식생활을 우리가 채식 위주로 하고 건강한 식단, 정크푸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인스턴트 음식 먹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먹는 게 약입니다. 저도 건강 프로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질병을 앓고 계시다가 나중에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사례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공통적인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식단이고요. 두 번째가 운동이에요. 이 두 가지는 모든 분들이 다 실천하는 거죠. 맞아요. 중요한 것 같고 전립선 비대증에는 지금이라도 육식 위주의 식단을 채식으로 바꾸는 게 좋고 아까 토마토 말씀드렸는데 남자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채소죠. 50대 이상이라면은 주기적으로 꼭 전립선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피 검사할 때 PSA 수치를 꼭 체크하시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